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전자부품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리포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쉬프트 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죠.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삼성전기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전자 부품 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XR 하드웨어, 그리고 AIoE, IoT를 넘어서 AI와 IoT, 인터넷 오브 띵에서 에브리띵으로 넘어가는 컨트롤러 역할로서의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산업을 보았을 때에 카메라 모듈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자 유안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삼성전기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그리고 어떤 체력이 어떤 기술이 완비되어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전기는 사업 부문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컴포넌트 사업 부문, 기판 사업 부문, 모듈 사업 부문인데요. 컴포넌트는 수동소자, 익히 MLCC를 생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기판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 PCB라고 하는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보실 수 있고요. 모듈이라고 하면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을 생산하는 사업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MLCC를 중심으로 컴포넌트가 47%,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이 34%, 그리고 인쇄 회로 기판 사업 부문이 20% 이하 19% 정도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주요 매출처로 잡히고 있고요. 공장 가동률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상반기 기준으로 컴포넌트 사업 부문은 97%, 모듈은 51%, 인쇄 회로 기판 사업 부문은 80%의 공장 가동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MLCC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LCC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TV, 가전, 산업, 전장, 의료기기 모두 다 들어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기를 잘 보관했다가 일정 양씩 동일한 전압, 동일한 전류를 내보내는 전류에 있어서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쌀 한 톨 크기의 약 250분의 1, 0.3mm 두께의 최대한 많이 MLCC라는 게 멀티 레이어 세라믹 캐팩서터이기 때문에 그 0.3mm의 아주 작은 크기의 최대한 많은 층을 쌓아서 전류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기술이 MLCC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기는 이 세 가지 컴포넌트, 기판,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MLCC 부분에서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삼성전기 앞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올해 실적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컴포넌트, 기판, 모듈, 모든 사업 부분이 양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목을 전자부품 업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타버스 XR 기기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통합한 AIoE의 컨트롤러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카메라 모듈 확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카메라 모듈 공급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요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전기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반도체 패키지 사업 강화에 따라서 기판, 솔루션 사업부의 중장기적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또 하나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 확대, 그리고 XR 하드웨어 디바이스용 카메라 모듈 확대, 결국 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서 모듈 사업 부분의 성장이 여지없이 기대가 된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패키지 기판에 대한 중장기 수요 그리고 성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패키지 기판 생산에 있어서의 기술도 초격차를 달리고 있고 기술력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칩 사이즈가 대형화되고 있고 대면적화되고 있고 고다층, 미세화, 박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 솔루션 사업 부문의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에 있어서의 기술력 상당하다. 그리고 이 기술력을 앞으로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다라는 말씀 하나의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차량용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증가, 그리고 메타버스를 필두로 XR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의 증가인데요. 기존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의 대부분 탑재가 됐죠.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자율주행과 XR 기기로 넘어간다. 패러다임의 전환, 산업의 방향성이 바뀌는데 22년 기준으로 자율주행형 카메라 모듈 실적이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주 요인은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개수가 앞으로 증가하고 스펙도 좋아져야 한다. 왜냐?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제는 카메라 모듈이 차량에 보여주는 것, 앞과 뒤 좌우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카메라 모듈의 스펙과 개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70% 이상의 성장성이 예측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XR 기기, XR 디바이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AR 글라스, 증강현실 글라스 출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AR 디바이스 기기 한 대당 또한 카메라 모듈이 최소 5개 이상으로 탑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삼성전자에서도 AR 글라스를 출시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제품까지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제품의 렌더링 영상 등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지켜보시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출액은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전년 동기 대비 11%의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4,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패키지 기판, 그리고 모듈의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이번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듈 사업이 또 뛰어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량 한 대에 탑재되는 모듈이 개수가 늘어나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고 또 IT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MLCC에 대한 이 사업 부문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출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의 미래를 이끌고 갈 모멘텀에 따라서 패러다임의 쉬프트 전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전환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함축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메타버스를 필두로 XR 하드웨어 디바이스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통합한 컨트롤러로서의 스마트폰 시장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키인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샤오미 등에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도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기술력 모두 다
탑재하고 있는 준비된 기업이 삼성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 결국 산업의 방향성이겠죠. XR기기 메타버스 시장의 확장, 누구나 다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를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시장, 산업의 방향성, 자율주행에 대한 의심의 여지도 없겠죠. 그러면 미래 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성에 기술력이 준비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의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산업을 이끄는 방향성의 삼성전기는 기술력이 준비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기에 대해서 또 차트적으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기도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많았습니다. 보니까 한 18만 2,500원대부터 지금 15만 4,500원까지 어제도 계속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하기는 약간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 삼성전기가 모멘텀이 좋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또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차트적으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녁 주유소 서경의 부장들에서도 지수의 하락에 따라서 한 가지 팁을 2주 전부터 드리고 있었는데요. 52주 신고가부터 나의 매수 단가가 10% 안쪽에 들어있는 일명 고점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52주 최고가 기준으로 10%까지 내려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렸을 때 나의 매수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1년이 지나도 그 매수가까지 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기를 차트적으로 본다면 21년 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약 40% 가까이 내려와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3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주봉상으로 차트를 보고서 그럼 투자자로서는 어디서 집중해서 나는 관심 가져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미리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추세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런 순서로 그리죠. 뾰족뾰족한 부분들에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그어보고 그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잇는다 생각하고 그려보면 무심하게 그려보면 그 빨간 색깔 동그라미에 하나하나 맞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그 평행한 선을 위로 하나 올려보면 중기 되돌림 자리라고 부르는 구간들이 좀 나옵니다. 그 구간들에 있어서도 되돌림이 보여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그 위로 또 올려본다면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도 좀 보이게 되는 구간이 차트적으로도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볼 수 있을까를 본다면 아직까지 이 구간에 있어서 추세를 맞고 있지 않은 빈 공간들이 좀 보입니다. 그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업에 대해서 두 가지의 요소, 패키지 기판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XR 하드웨어 기기의 발전 방향, 그리고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카메라 대수의 증가, 그리고 그 기술력이 이미 테슬라에 대한 납품으로, 삼성전자의 납품으로, 샤오미에 대한 납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추세선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시고요. 댁에서도 한번 그려보시고 삼성전기는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전망되는 기업인데 그러면 나는 내가 고점에서 사지 않고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주봉의 차트를 한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살펴봐야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목요일 삼성전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리포트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셔야 할 기업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